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일부 특정 성향 유튜버들이 호마 의식 등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특정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유튜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산불로 호마 의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가짜 뉴스인지 보도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일성은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지시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그만큼 동시다발적인 산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진영 간 논리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 음모론을 펼치는 이들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일부 특정 성향 유튜버들이 호마 의식 등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민적 재난 산불을 호마 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략적인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해당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확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선 것일까요? 앞서 특정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유튜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산불로 호마 의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를 틈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을 마치 김건희 여사가 주술적 의식을 위해 불을 지른 것처럼 음모론을 펼친 것인데요. 제 유튜버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적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며 불이 강한 사람, 즉 김 여사가 더 강력한 불을 이용해 주변의 안 좋은 기운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오전 현재 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각종 SNS를 따라 극좌 성향 네티즌들에게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음모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에는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라는 등의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참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대통령실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좌파 세력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추진 동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전에 대통령 경호처를 질책하면서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이재명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요. 이에 대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어이없다면서 가짜 뉴스임을 확인해 줬는데요. 최근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암살설을 이유로 방탄복을 착용하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이재명과 관련해 그 암살설의 첫 발원지가 좌파 유튜브 아니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무슨 소린가 하면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을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이른바 이재명 암살설이 좌파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를 통해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방송에서 이를 음모론이라고 밝혔는데요. 열린공감TV는 당시 방송에서 제보에 의하면 모처에서 러시아에서 무기가 대거 밀반입됐다고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 헌법재판관들과 이 대표 등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자막을 띄워서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진행을 맡은 정천수마저 이건 진짜 음모라며 저희한테 온 제보는 메일로 왔고 뜬금없이 왔다. 솔직히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답지 않은 제보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천수는 누구냐? 김건희 여사에게 줄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바로 정천수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기소한 바 있는데요. 게다가 정 씨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김 여사 측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월 허위 사실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당대표 암살설이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를 안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른바 자작극 논란까지 휩싸였는데 이 발언지가 열린공감 TV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또 이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도구로 이런 좌파 유튜버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도구로 영부인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용서가 되냐 이런 것인데요. 사실 최근 음모론 논란에 휩싸인 건 비단 좌파 유튜버들뿐만은 아니죠. 이재명 또한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 논란의 주동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이재명은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패라서 그런 것이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석방 계획을 미리 짜고 구속 시한 등을 일부러 어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역시 근거는 밝히지 않았죠. 자, 물론 이런 류의 말들은 정치평론가나 진영을 대표하는 유튜버들 정도라면 할 수 있는 말이라 쳐도 그런데 이 황당한 말을 한 사람이 190석의 거대 야당 대표라면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먼저 수사에 뛰어들었고요. 그 직후 곧바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5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했는데 수사 주도권을 혹여나 경찰과 공수처에 빼앗길까 봐 앞뒤를 가리지 않고 광기를 보였던 게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공소장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기획을 했다. 이재명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 것입니다. 어쨌든 좌파 세력이나 민주당 세력의 선전선동은 그간 워낙 국가에 해치는 해악이 너무나 컸고 그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은 측면이 분명 있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 가짜 뉴스가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를 잘 선별할 줄 아는 그런 시민 의식들이 발휘되길 제발 MBC 뉴스를 보고 선동당하는 국민들이 제발 줄어들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